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안지원의 2024-3410 임의경매입니다. 여기도 보면 병천면 가전이 전원주택지 아닌데 여기는 이 포천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생기는 곳의 인터체인지와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대지가 얼마죠? 여기 보면 120.5평. 여기 보면 얼마죠? 1억 2,500짜리가 3,1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죠.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의아스러웠던 것은 설정 금액이 6천 얼마하고 청구 금액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 땅인데 여기 땅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 있는 입구인데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입구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이 대지로 돼 있죠. 이 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제가 보면 지금 건물이 한 경매로 나온 것이 한 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다 지어진 것이 경매로 나온 것이 한 3개가 되고 짓다 말고 골조만 빼놓고 나온 것도 경매도 한 2건이 됩니다.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토지, 이 단지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던 것 자체가 조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설정이 하다 보니까 경매로 이게 몇 가지가 나왔는데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집이 이렇게 된 건데 1층, 2층으로 지어져 있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죠. 그렇죠? 이렇게 전원주택지 안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보면 짓다가 만 건물도 콘크리트 골조만 만들어 놓고 경매로 나온 게 있고 유치권 해놓고 뭐 이런 것이 좀 한 도서너 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단지 안에 있는 그 경매 물건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 4, 5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낙찰 받은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프로방스 들꽃 마을이라고 여기 마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가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건데 바로 옆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천안에 있는 여기 인터체인지 여기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천안까지는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안성까지만 만들어져 있죠. 그 안성에도 지금 천안에다가 먼저 보내고 고속도로 만들다가 무너졌죠. 그 지금 다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한 1년 정도는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만들어지고 나면 서울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고 건물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어진 건물은 맞습니다. 청구를 얼마로 했죠? 6,300. 그러니까 6,500만 원 설정해놓고 내가 나중에 봤더니 2,200만 원을 더 추가로 설정했고 6,400만 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준공을 내지 않고 6천만 원 정도 때문에 경매로 집어넣었다 하는 것은 조금 빚이 너무 작은데도 이걸 경매로 집어넣은 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의아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누구가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내가 투자 물건을 내가 거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2분의 1, 2분의 1을 갖고 매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원래가 희성건축이었었죠. 주인이 희성건축이었습니다. 근데 왜? 2분의 1 지분을 매각을 했죠.
그러니까 희성건축에서 이 사람에게 2분의 1 지분 매각했다는 얘기는 정식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돈을 줄 게 있으니까 2분의 1 지분을 준 것 같아요. 그렇고 그 후에 다시 보게끔 되면 다시 2분의 1 지분을 다시 또 받았어요. 보면.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인데 원래는 누구 거였었다고요? 희성건축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희성건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희성건축에서 주인이었다기보다는 희성건축에서 설계비나 뭐 이런 거를 이 집 하나로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개발업자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설정도 하고 뭐 그 설계도 하고 뭐 하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거 놓고 팔리진 않으니까 야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너 설계비 한 거 좀 어떻게 대체하면 안 되겠냐 한 것이 아닌가. 설계 사무실도 그래요. 싫어 현금 줘 해봐야 현금 나올 게 없으니까 그래 그럼 그거라도 받자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 사람이 희성건축이 누구라도 팔고 하다가 준공을 나지 않고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팔긴 팔았는데 이 사람하고 이 희성건축하고 산 사람하고의 관계가 별로 매끄럽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보면 빚이 6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도 경매로 나오고 건축 준공도 안 나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온 것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정시장권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법정시장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정시장권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애초에 누구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정시장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는 권리분석에서는 지금 말할 수 없고 법정시장권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있죠? 철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을 낙찰을 받고 이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이 건물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법정시장권이 있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지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료를 달라고 하면 자기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지료를 주면서 내가 여기를 살아야 되겠다는데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돈 6천만 원 안 줘가고 경매로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지료를 주면서 버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료도 안 내고 던져버린 겁니다. 이 사람 주인은 던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료를 주지 않으면 지료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건축물 관장이 없죠. 건축물 관장이 없으면 등기부등본도 없죠. 그렇지만 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현재 주인인 사람하고는 지료를 의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만들어졌죠. 채권 채무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 이 건물 주인은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가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고 등기부등본을 만들지 않았으면 채권자가 강제로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건물을 등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위로. 그렇게 해놓고 이 건물만 따로 경매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사장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한 5년 전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찰 받은 걸 갖고 지료를 안 내갖고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한 번은 건물이 한 1억짜리가 한 2천만 원으로 떠지니까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더라고. 받았다가 잔금을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재경매 들어가니까 1,몇백만 원으로 하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몇백만 원으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으니 그 사람은 잔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낙찰 받아서 이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료 청구를 하는데 건물 또 지료 안 주면 또 경매로 집어넣을 건데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땅을 내가 사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도 건물을 워낙에 싸게 샀으니까 땅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감정가를 좀 주면 팔겠다. 조금 깎아주면 안 됩니까? 우리 감정가에 지금 24%에 사는데 감정가에 70% 팔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려면 뭐만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 건물과 이 동네가 매매가 얼마에 되고 있는가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24%까지 하락을 했고 건물은 매각지율로 땅만 나왔고 지금 낙찰 가격이 얼마죠? 최저 가격이 얼마예요? 3,100만 원이죠. 어떻게 한번 3,100만 원 정도인데 한번 해보실 마음 없으십니까? 뭡니까? 이해가 100%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라고? 낙찰 받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렇지. 그럼 낙찰 받았다고 해갖고 제가 따로 컨설팅 비용 달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특수 경매는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찰 받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해결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은 2016년도에 허가받았죠?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이죠? 빨간 색깔은 뭘 했다는 얘기죠? 보면 파란 색깔이면 허가만 받았다는 뜻이고 빨간 색깔은 착공했다는 뜻이고 보라색이 있으면 사용 승인까지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착공까지는 했고 사용 승인 받지는 못하고 건축물 과정이 없던 걸로 나왔는데 뭘로 했어요? 단독주택으로 해서 2016년도 7월 달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됐죠? 8년 된 거예요? 8년? 건축을 착공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인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건축물 관리장 없이 건물만 강제 기입 등기할 수가 있고 강제 기입 등기한 다음에 건물만 따로 경매로 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순서에 의해서 낙찰 받거나 차례로 설명을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특수경매는 낙찰 받는 것은 30-40%가 해결이 된 거고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문제를 해결하면 다 됐냐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팔 때까지가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이 따르면 낙찰 받으면 30% 해결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하면 40% 해결한 거고 나머지 매도를 해야지 100%까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아서 여러분이 매도할 때까지 저한테다가 도움을 받는 것이 맞고 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낙찰을 받고 도와주는 것을 가지고 따로 내가 도와줬으니까 컨설팅 비용 달라 소리는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물어보시고 같이 해결하자 이런 뜻입니다. 착공계 내면 그렇죠. 착공계를 내면 착공으로 보는 건데 자 여기 아셔야 될 것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자면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연장을 시켜달라면 6개월씩 2번을 연장을 시켜줘요. 그러면 총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 겁니다. 근데 내가 착공계를 냈단 말이에요. 네, 착공계를 냈는데 착공을 안 했잖아요. 네. 그 주인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착공계를 냈는데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착공을 했으니까 땅에다가는 하나의 건축 허가만 내주지 이중으로 내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주 이름도 바꿔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으로서 자기가 착공을 해놓으면 건물 땅 주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랬을 때에 착공계는 내놨지만은 착공을 하지 않았다 하고 담당자에 얘기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고 진짜 착공계는 냈는데 착공하진 않았네 그러면 그 허가를 취소시켜줘요. 근데 가서 봤더니 착공계를 냈는데 바닥 콘크리트가 또 타설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건물 짓다가 중단된 거 많죠. 그거는 언제까지 건물을 일단 착공을 하면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가든지 20년이 가든지 그대로 두어도 건축허가도 취소되지 않고 건축주는 명의 변경에 의해서 건축주와 매도자와 매입자가 서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건축 허가를 팔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경매로 사니까 건물을 내가 사진 않았지 않습니까? 땅만 샀잖아요. 근데 건물이 내 거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건물을 주인을 상대로 뭘 한다?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는데 이럴 때 이 건물을 철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지 말고 뭐만 청구해? 지료만 청구하면 법정 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지료는 무조건 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채권 채무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건물만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서 건물만 따로 경매로 집어넣자 나서 그렇게 해결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게 그렇게 담당자가 이렇게 한가해서 그걸 다녀보지는 않고 만에 하나 담당자가 갔을 때는 가서 보더니 착공계 있는데 착공되지 않아서 왜 착공계를 내놓고 착공하지 않았습니까? 착공을 해 언제까지 착공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에 언제까지 정식으로 착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착공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게끔 되면 내가 가서 흙 하나 파놓고 이만큼 기초락도 뭐 세면대 한 포락도 집어넣으면 그 착공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걸 갖고 그런 식으로 압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같은 주인일 때는 착공하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담당자가 가서 확인해보고 취소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고를 결정하는 거죠. 같은 주인일 때는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어떤 땅에 건축허가를 하나만 내주는데 이미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내가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철거하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른 때는 철거하고 50주에이지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을 때는 아직 철거하지 않아도 자기 이름과 같을 때는 철거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또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은가 다른가를 담당자가 보고 다를 때는 엄정하게 하지만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다고 할 때는 엄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 착공계가 됐든지 신축 허가를 받든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띄는 방법이요? 띄는 걸 보면 이게 이제 보면 우리 아까 정말 그 건축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 공중 행정 시스템 세움터라고 있죠. 세움터라는 것이 있죠. 이 세움터로 들어가셔서 세움터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띄고 그러니까 다시 정보 조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정보 조회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 이런 것을 보시려면 제가 토지 개발 정규 과정이 있는데 그 정규 과정에 보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